독재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이제는 응답해 보십시오. 무슨 멈추지도 않은 분들 이제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행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카톡 검열 그리고 내란 독재로 무조건 몰아세우고 여론조사 기한 협박하고 이런 더불어 독재당의 모습이 진정으로 당신들이 주어왔던 민주화의 모습 맞습니까? 지금이나 예나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국민 상식파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최근에 와서 너무 왼쪽으로 가버렸어. 극좌파가 되고 독재자가 되고 법치는 다 무너지고 도덕성은 상실되고 그리고 국가 문장을 무너뜨리는 한미 동맹까지도 약화시키는 이런 민주당의 모습 때문에 전환길이가 문가로 보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오늘 드릴 전환길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두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고와서 잘 안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앞뒤로 돌아보면 발디딜 틈 없이 우리 동대구역 광장 그리고 여기 도로까지 너무나 많은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이럽니다. 여전히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추운 날 바로 서울 구치소에 갇혀 계십니다. 야당에서는 이상경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수괴라고 하면서 언론을 동원하고 현수막 내걸고 선동하여 국회에서 탄핵을 시키고 현재 내란죄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그래서 올바로 평가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저도 역시 반대했습니다. 비판했었습니다만은 그 뒤로 비상계엄의 전후 과정과 지금까지 드러난 실체를 알고 보니 비상계엄은 도저히 참다 못한 대통령께서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29차례 탄핵과 그리고 일방적인 정부의 예산사건 짧게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29분의 우리 현대사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볼 수 없는 그런 29분의 탄핵이라는 것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탄핵 소의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원장을 탄핵시켰습니다. 감사원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부정을 감사하고 탄핵 조사하는데 감사원장을 탄핵시켰다는 것은 민주당이 부정의 정당이란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과 검사를 탄핵시켰는데 검사가 여러분 범죄자 잡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검사를 탄핵시켰다는 것은 민주당이 범죄자당이란 뜻입니다. 맞습니다. 뿐만 아니고 아시다시피 일방적으로 정부의 예산 삭감 내용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지 않습니까? 80억이 넘는 대통령 특활비를 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범죄자 조사라는 검사 특활비 500억 원도 역시 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검사들 범죄자 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30억 원에 넘는 경찰들의 치안 비용 특활비 역시 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계시는 수많은 고마우신 경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치안, 마약 수사, 도둑놈 잡는데 그 비용을 민주당이 없애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경찰은 이런 민주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군부대 강연도 많이 가는데 가보면 초급 간부들 요즘 사기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병장 월급 200만 원 올려주니까 당연히 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지급 군인들 너무나 사기 떨어져 있는데 사기 좀 올려드리려고 처우 개선비를 100여 원 만들어 놨는데 그 예산도 삭감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도대체 나쁜 놈! 민주당은 빨갱이! 검찰, 경찰, 우리 안보 지켜주는 군인들에게 과연 이 나라를 지키란 뜻입니까? 망가뜨리려 하는 것입니까?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해왔던 저질렀던 폐악질들을 대통령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대통령 특활비 80억 원을 빵원 만들어 놨다는 것은 행정부 그리고 대통령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정주부가 있는데 남편이 되어서 생활비 하나도 안 주면서 살림 살아라. 돈도 안 주는데 어떻게 살림 살 수 있나? 그러면 집 나가라. 이런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짓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9번의 탄핵이라는 것은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라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옮기려는 민주당이 바로 내란 세력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라고 선동하는 야당에게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역사를 가르치는데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내란 일으킨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5.16 군사정변 때 동원된 군대가 35,000명이었고 서울의 봄 영화에 나오는 12.12 사태 때 신군부가 동원한 군대가 2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때 국회에 동원된 군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기껏해서 280명이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5.16 군사정변보다 12.12 사태 때보다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군사 280명으로서 국회를 장악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가보면은 굉장히 넓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만 해도 300명이나 되는데 기껏 280명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헌정을 중단시킨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국회를 점거하려고 하고 말 안 들으면 강압적으로 실탄도 지급돼야 될 건데 전혀 현장 투입된 군인들에게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뿐만 아니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불과 2시간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6시간 만에 해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란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부상자 사망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내란입니까? 이것은 법 전문가이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법에 근거해서 대통령의 통치권 고유한 독주권 행사에 연장선에서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합법이고 전혀 내란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막무가내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뒤집어 씌워서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공수처의 이상한 수사, 서부지법의 이상한 영장 판결 이런 걸 볼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역사상 유례없는 29번의 탄핵을 볼 때 진정으로 국가를 망가뜨리고 국가 시스템을 스톱시켜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민주당이 내란 세력입니다. 맞습니다. 내란에 관련된 것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탄핵이 기각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지지율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넘었고, 그리고 힘들어. 제가 원고를 27장이나 준비했는데 전화기를 외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그냥 머슴입니다. 머슴.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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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직은 샴페인을 터뜨릴 수 없는 이유가 내란죄에 대한 말씀을 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누가 과연 내란을 조장하고 일으켰는지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도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하는 불리한 재판관들이 들어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실상을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는 제가 과거에 학생들한테 사회를 가르칠 때 헌법재판소는 너무나 높은 기관이다, 법에도 계급이 있는데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중에서 제일 높은 것이 헌법인데, 그 헌법을 심판하고 위헌정당을 심판하고 권한쟁의를 심판하고 국민들의 헌법 소원을 심판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탄핵 심판하는 곳이 헌법재판소다.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는 독립기관으로서 그 소속 헌법재판관들은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공정하고 오직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믿어왔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저는 속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속았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불리한 헌법재판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리한 재판관 문영배. 문영배는 진보 좌파 단체인 우리법 연구에 소속인데 본인 스스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스스로 밝히기를, 나는 우리법 연구회 안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다. 이 말은 우리법 연구회 안에서 가장 좌파니까 극좌파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페이스북 팔로우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김어준, 이재명 이런 사람들과 팔로우하고 국민들이 알아버렸어.
문제 제기를 하니까 페이스북 계정 자체를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도둑질하다가 들킨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은 법적인 용어로 증거인멸입니다. 본인 스스로 떳떳하다면 공정한 재판을 하신다면 그것을 왜 삭제하겠습니까? 이미 문영배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이미 신뢰를 상실했으니까 즉시 사퇴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리한 재판관 이미선 자신의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바로 자신의 친여동생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친여동생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데 언니가 되어서 어떻게 대통령 탄핵 심판하는데 공정하다고 믿을 사람이 세상에 유치원생만 되어도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 명치가 있다면 법적으로도 이해충돌이기 때문에 재산, 재판, 획득 신청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않다면 명치가 없으므로 양심이 없으므로 이런 사람을 우리는 파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파렴치한 헌법재판관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아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세 번째, 불리한 재판관 정정미 국회 입당 청문회에서 대한민국 주석이 누구냐 모르니까 본인으로 스스로 조직이 누군지 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휴전선 근처에서는 우리 동생들, 조카들, 오빠들이 지금 북한 공산당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목숨 걸고 휴전선에서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주적이 북한이라고 알아지 못하는 이런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재판관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는 우리 대통령의 심판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